싱가포르 한 주간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월 3일에는 464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1월 4일에는 842명, 1월 5일에는 805명, 1월 6일에는 813명으로 계속 이제 800명대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코로나 태스크포스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는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 옹예쿤 보건부 장관, 캉킴용 통상산업부 장관 3명이서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규율을 더 타이트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경을 막을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분 모두 이미 VTL 비행기 티켓을 새로 허용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국경이 통제가 되었고 12월에 감염자 숫자가 많이 내려가서 병원의 병상과 중환자실의 여력이 생겨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는 국경을 막고 살아갈 수 없는 국제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경을 막을 계획은 당장은 없다고 밝혔고요. 물론 상황이 많이 악화되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모른다고는 했지만 세 분 모두 지금보다 더한 규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11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주간 감염증 증가율이 1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간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미크론 감염자가 현재 코로나 환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미크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요. 또한 이 지표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곧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싱가포르는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과의 상황이 틀리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유화, 개방화, 그리고 모든 제약은 아니더라도 많은 제약들을 없앴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미크론 사태가 생기니까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생겼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오미크론의 파동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니즈 뉴 이어에도 지금과 같은 백신 완전 접종 5인까지만 식사할 수 있는 규정은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부스터샷의 의무화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 백신을 맞고 9개월 안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데요. 맞지 않으면 완전 백신 접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쇼핑몰을 들어가거나 음식점을 들어가거나 이런 게 모두 또 불가능해집니다. 부스터샷은 만 18세 이상만 맞게 됩니다. 2차 백신까지 맞았는데 코로나가 걸렸다가 나았다 이런 경우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2차 백신을 맞고 코로나 걸렸다 나으면 부스터샷을 안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걸렸다 나았다는 거는 그냥 혼자 ART 검사해가지고 양성이 됐다가 음성이 된 경우에는 이게 정보 기록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PCR 검사를 해서 정보 기록에 이 사람은 코로나 환자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야지만 부스터샷을 안 맞아도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후에 낳고 나서 2차 백신 접종까지 맞은 사람도 부스터샷을 안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접종을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낳고 그러고 나서 2차 접종 맞은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에서는 오미크론 파동으로 인해서 하루에 15,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작년 말에도 하루에 2,000명 나올 수 있다 할 때 저는 겁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좀 잘 지키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구나 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새 금방 2,000명이 되고 또 3,000명까지 갈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저는 겁주는구나 했는데 금방 3,000명 되고 5,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15,000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설마 아무리 오미크론이라도 싱가포르에서 15,000명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15,000명이면 한국에서는 거의 한 13만 명 이렇게 가까이 되는 숫자거든요. 하루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12월 31일에 클라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100명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정이 딱 돼서 새해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샴페인을 흔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획된 행사는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떠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주변 CCTV 등을 다 확인해서 사람들을 찾아내고 조사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상 보면은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도 안 지켜진 거잖아요. 이걸 그냥 두면 금방 차이니즈 뉴이어인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코로나가 퍼지는 건 너무 순식간이라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그러면 지금 부스터 사신 3번째 백신 접종을 하는데 앞으로 4번째, 5번째, 6번째 백신 접종이 계속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현재 4번째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전부이고,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이 4번째 접종을 하겠다 말겠다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독감처럼 이제 정착을 하게 된다면 독감 주사를 1년에 한 번씩 맞고 유행 기간에 맞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각자 개인이 알아서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만 5세 이상 백신을 맞게 하는데요. 현재는 초등학교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데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의 70% 이상이 예약을 했고요.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은 3분의 1 이상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1월 10일부터는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 한 사람만 예약한 후에 다 같이 가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백신 반대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 활동이 그렇게 뭐 언론에 많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과한다는 걸 통해서 이런 단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이번에는 또 이 단체에 대한 기사가 왜 나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침사항 같은 거를 학부모님들한테 보낸 거예요. 싱가포르 보건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아예방접종센터의 운영에 큰 지장을 주고 의료진을 괴롭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이 싱가포르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미국 국민들한테 백신을 맞았어도 싱가포르로 여행 가지 말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 언노운 상태,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여행 가지 말라고 한 나라가 북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싱가포르를 넣은 거예요. 보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싱가포르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싱가포르이 코로나 검사를 하루에 2만 건 정도를 하고 있고 감염률이 낮다는 걸 미국 CDC와 싱가포르 주민대사관에 알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미국에 알렸고 미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워킹 중이다라는 기사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제목에는 이미 싱가포르 데이터를 바꿔서 미국이 싱가포르에 대한 여행 안내를 바꿨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미국 CDC 사이트랑 주정부 사이트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싱가포르는 언노운 상태라서 여행을 가지 말아라 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이트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싱가포르 정부랑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하루 감염자가 지금 33만 5천 명이 나왔고요. 뉴욕에서만도 하루에 8만 5천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월 10일부터 무료 마스크를 나눠주는데요. 첫 마스크이고 커뮤니티 센터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니 싱가포르 정부에서 나눠준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뒤에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무료 마스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출근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은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아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신념이나 뭐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금지되었던 초등학생들의 CCA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과후 수업 같은 거예요. IB 점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전 세계 만점자가 238명이 나왔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133명이 싱가포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싱가포르에서 수영 기록을, 그러니까 수영
싱가포르에서 1등 수영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 끝나고 현재 미국 대학교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진짜 엄친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거의 싱가포르에서 1등 할 정도로 수준급이고 아이비도 만점 받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엔 종교 학교도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슬람 종교 학교에서도 아이비 만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 후반기에 조류독감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는 조류독감 소식이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게 인간에도 조류독감이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호주 슈퍼마켓에서는 물류 체인이 코로나로 인해 잘 가동이 안 되면서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정을 적어놓고 그것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예전 뉴스에서 어떤 물류 이동이 잘 안 되면서 일본에서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작은 사이즈만 판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대만에서는 맥도날드에서 해시브라운 판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커피빈에서 커피, 햄버거, 해시브라운 세트 2인분을 오전 11시까지 10불 90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지인 중 한 분이 벌써 다녀오셨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브런치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부터 퐁갈 페스티벌이 리틀 인디아에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퐁갈은 14일부터 시작이에요. 인도의 남부 지방인 타밀나두 지방의 축제인데요. 미국의 땡스기빙,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수확한 곡물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에 소도 깨끗이 씻긴 후에 장식하기도 하고요. 집 앞에 콜람이라고 칼라를 입힌 쌀가루로 이렇게 패턴 같은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항아리처럼 생긴 거거든요. 거기 흙으로 빚은 항아리도 있고 아니면 스텐 같은 항아리도 있고 거기다가 쌀가루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부르르 끓여요. 그럼 하얀 거품이 이렇게 넘쳐나거든요. 하얀 거품이 넘쳐날 때 퐁갈이라고 외치거든요. 그게 어떤 풍요로움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리틀 인디아에 가시면 그 항아리 같이 생긴 거를 페인팅하는 그런 워크숍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팜 같은 데 투어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문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일일이 방송에서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시작하는 드라마, 특히 이제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 젊은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싱가포르 신문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그 붉은 옷소매 붉은 끝동이 고증이 굉장히 잘 된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것도 사극 드라마인 것 같은데 좋은 작품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메타버스 속 인간이 실제 어느 장소에서든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어디 멀리 가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아바타 로봇으로 강아지를 안고 먹이를 줄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강아지 바로 옆에 있는 기쁨을 모두 느낄 수 있다라고 현대 송창현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초기 때가 삐삐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시티폰이라고 벽돌처럼 생긴 폰이 있었잖아요. 걸 수는 없고 받을 수만 있는데 그것도 지하 1층만 내려가도 잘 안 터지는 그런 폰 가지고 있던 그런 세대였는데요. 그것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과에서 뭐 기껏해야 한두 명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물론 삐삐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티폰이라는 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을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도 안 가고요. 요즘에도 어르신분들 중에서 어떤 기술적인 면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이게 트렌드를 빨리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92세 한국 할머니께서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셔서 평생 그렇게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셨는데 그 모든 재산을 평생 계속 기부를 하고 계셨대요. 최근에 청와대에 초청되셨다고 하는데요. 할머님은 연설에서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런 행복을 나눠주고 싶으셨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실 수가 없으셨대요.
지금은 본인이 기부한 집에서 본인이 돌보시던 장애인들과 함께 기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할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